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빙트리 랜딩 피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13군데 주에서 펀딩을 하면서 첫집 구매하는 분들, 첫집 구매 말고 투자용 매물 사시는 분들 참 다양하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집을 사다 보면은 참 변수가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렌트 살다가 집을 사면 뭐 예비비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여유자 돈이 없으니까 뭐 외식도 못 한다, 아니면은 좋은 차를 못 한다. 현실에 자꾸 부딪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들 개요는 그렇게 해서 평생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5년이라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5년 안에 내가 집을 살 거냐 사지 않을 거냐에 대한 삶의 태도, 방향, 그리고 결정들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운페이, 그다음에 클로징 코스트, 크게 저희가 두 개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다운페이는 뭐 어떤 프로그램은 5% 준다, 어떤 금액은 뭐 20% 준다, 어떤 돈은 뭐 집값의 퍼센티지를 준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대출 상품마다 클로징 코스트가 다 달라요. 대출 상품마다 심사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를 오픈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될까요? vs 지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 해 놓고 그다음에 돈도 다 써 놓고 해야 되냐? 아니면은 드림포로처럼 집도 안 구해 놓고 서류 몇 장 해 가지고 올려 놓고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바우처 받으면 살 거냐? 이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이 큰 단락 가운데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오늘 제가 정리한 게 9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안 하는 프로그램이 17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제미나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션 끝나고 저희 팀원이랑 같이 오긴 했지만, 만약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카톡을 보내주신다거나 여기 부동산 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이런 프로그램 런칭하기 전처럼 뭐 1시간, 2시간 안에 답변 드리는 건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루 안에 최대한 뭐 시나리오나 상황을 써서 주시면 저희가 써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모든 거를 다 문서화해서 전달을 할 테니까, 오늘 과정 이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다 받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집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 우선 제가 지금 풀네임은 용훈 피를 김이고 이런 주에서 지금 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4년도 기준 미주 전역에서 26등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프로그램을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제 이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교육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 듣는 거 하고 진짜 이거 펀딩하는 사람하고 디테일이 다를 수 있어요. 제 정보는 정보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정보니까 구글 검색, 뭐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웃데이트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는 거는 오늘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프루프리딩 하고 한 거니까 구글 검색하시면서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을 어, 사기 전에 지금 돌아가는 판을 알아야 내가 살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든 아니면은 뭐 떨어지든 아니면 뭐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죠? 이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타이밍이 좋은지 안 좋은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12월 세미나 하고 오늘 아침까지 크게 세 가지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업데이트는 법인들 집 못 사게, 싱글 패밀리 못 사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제재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천억 달러죠. 200 billion 달러 인젝션 해서 채권 사라, MBS 사라 이렇게 지금 했었고요. 세 번째는 드림 포로랭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날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기관의 풀 캐시 바이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가 없어졌으니까 기회가 갑자기 생겨서 매물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 200 빌리언 달러를 펀딩을 했기 때문에, 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지난주 이자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냐면 그린란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이랑 호주에서 채권 슉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완전 박살났고 이자 올라갔고,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왜 금리가 올라가서 왜 대출 신청이 멈췄냐 이런 이제 뉴스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님이 하시는 방향성, 그리고 그 반대 세력에 있는 그분들의 방향성, 여기에 매여 버리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매여 버리면은
이걸 못해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은 정부에서 다운페이 지원하기로 했고요. 돈을 벌려고 의지를 내비쳤고 심지어 25년도 못 쓴 예산까지 끌고 와서 26년도 쓰겠다 그래요. 정부에서 이자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대 세력이 지금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 줄 수 있는 돈까지 마련해 가지고 판을 잘라 그러는데 좀 알아야지 할지 말지 고 스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막 욕을 하다가 칭찬을 하면서 이 결정을 내렸어요. 되게 특이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이자도 선반영해서 좋아졌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저희한테 신청하셨던 분들은 뭐 5% 중반이나 후반대 이자로 재용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싱글 패밀리 사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투자 회사들 이렇게 뭐 보험 회사들이 보통 집을 많이 사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집을 싹 못 가져가게 법으로 막아놨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캐시 바이어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을 백업하는 하드머니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정세 때문에 막 금리가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있을 때 있죠. 위기가 있을 때 다 기회도 한번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그죠? 왜 이거를 이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집값 올리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검색도 해보고 다른 해외 뉴스도 보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이 한 팀이고 미국이 한 팀이래요. 그린란드가 지금 얼음이 녹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못 잡으면은 미국 안보에 영향이 온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인들 못 사게 막았죠. 그 땅 못 사게 막고 그다음에 농지를 못 사게 막았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LLC나 엔티티 만들어가지고 기업으로 돈을 또 주고 사니까 그것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프린팅을 하긴 해야 되겠고 금리는 막아야 되겠고 하던 찰나에 원래는 올해도 안 나올지도 몰랐어요. 드림 포롤이. 그죠? 왜냐하면 캘리체피 홈페이지 가면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렇게 시동만 걸었지 안 나오던 거가 매해 23년도, 4년도 때 4월 달에 나왔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먼저 나왔어요. 오늘 프로그램 고오버 할 거는 KLHF에서 My Home, My Access, Dream for All. 그다음에 이게 만약 안 된다 그랬을 때 LAHD, LACDA, 그다음에 CD 프로그램 이렇게 고오버 할 겁니다. KLHF의 프로그램이 지난 9년 넘게 뭐 설립된 지는 45년이 넘었대요. 근데 막 개정되고 업데이트돼서 딱 솔리드하게 찍고 계속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3% 다운페이, 3.5는 가브먼론이에요. 근데 3% 다운페이 주는 걸 많이 쓰죠. 그거 플러스 이제 마이 액세스라는 걸 쓰시면 3% 더하기 2.5에서 5.5% 다운을 내가 빌려서 집을 사는 거가 이제 되게 파퓰러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빌린 돈 어차피 갚아줄 테니까 덜 빌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이라는 걸 써서 클로징 코스트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사 기준을 많이 이제 유연하게 풀어놨어요. 컨벤셔널로는 680점, 그다음에 FHA, VA, USDA는 640점부터 고 첫 집 구매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 한 95%는 여기 해당 안 되니까 바로 패스할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드림 포 롤인데 자 오늘부터 딱 한 달 남았죠.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두 번째 이 라운드 지나면서 뭐 카더라도 많이 없어지고 허드시네이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26년도 때 업데이트 된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자랑 그 다음에 다카 분들이 집 못 사게 됐고요. 이 드림 포로를 신청 못 하게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 된 거는 인컴 리밋이 중간에 연 중간에 갑자기 업데이트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most recent 인컴이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올해 6월쯤에 한번 인컴 리밋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홈페이지 가서도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많이 또 들으셨겠지만 결정적으로 좀 다른 거 구분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First Generation Buyer가 있고요. First Time Home Buyer가 있습니다. First Generation Buyer는 첫 세대 구매자예요. 내 부모님이 집이 7년간 없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년 전에 내가 뭐 텍사스나 뭐 알라바마에 집이 있었는데 팔고 LA에 와서 렌트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은 First Generation Buyer가 됩니다. 그다음에 First Time Home Buyer는 내가 지난 3년간 내가 집을 소유했거나
그 집을 principal address라고 등록을 안 했던 사람을 first time home buy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LA에서 렌트로 4년을 살았다. first time home buyer가 되고요. 내가 텍사스에서 5년 전에 집을 샀는데 1년 전에 이사를 왔다. 그리고 세금 보고 3년치에 내가 LA 주소를 내가 클레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irst time home buyer가 됩니다. first generation buyer는 아닌데 그러면 first time home buyer와 first generation이 어떻게 합치냐? 자, 제가 만약에 바로 1이에요. 남편이고 와이프가 바로 2예요. 근데 와이프는 집이 없고 first generation buyer래요. 저는 집이 있고 first time home buyer인 거예요. 둘 다 결혼해서 렌트를 살고 있어요. 이때는 대출 신청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로 2인 first generation buyer가 1선으로 서고 first home buyer가 2선에 서가지고 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우리 뭐 친척이 집이 있다. 이런 경우도 괜찮고요. 부모님이 한국에 집이 있다 해도 first generation buyer로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경우는 birth certificate을 만약에 부모님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정보가 안 뜬다 하면은 birth certificate을 줘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검색했는데 만약에 다 뜬다 괜찮다 혹은 이제 만약에 입양을 만약에 내가 경험했다 하면은 그 foster care document만 보내는 것으로 바로 클리어가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집이 3년, 4년 전에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려받았는데 트러스트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 내 이름은 안 떠요. 부모님 이름도 안 떠. 되게 애매하죠. 그때는 그 즉시 신용조회 해가지고 신용조회 리스트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일했던 회사 이름하고 그 다음에 집 주소들이 10년간 쫙 돼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 DMV를 가든 뭐 핸드폰 오픈하든 자동차 오픈할 때 시큐리티 퀘스천 물어보죠. 그 질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모님 이름이 만약에 하나라도 딱 먼지 한 톨이라도 묻어 있다. 그럼 바로 디스퀄리파이가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시면은 주저없이 연락을 바로 주시면 된다 안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림 포롤은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특이한 게 돈이 많은 분들 돈 많이 못 쓰게 막아놨어요. 집값 1기 때는요 이런 리밋이 없어가지고 150만 불, 170만 불 집도 20% 20몇만 불 받고 내 돈 한 35만 불 막 넣어가지고는 다운피 60만 불, 50만 불 만들어가지고 막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23년도 진로 보시면 10% 이상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려서 주자. 그래가지고 바우처를 만들어냈고 다음 페이지 내 바이어 컨트리뷰션을 집값의 5%까지로 캡을 걸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CLTV가 95%가 미니멈이래요. 맥시멈은 안 써놨어요. 105거든요. 105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림 포롤 1차 신청은 기빙트리, 드림 포롤 2차 15만 불은 KLHFA, LA 카운티 한정 그린라인 35,000불 해서 집값의 105%까지 세팅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라인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2주, 3주 안에 클로징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저희가 35일, 40일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있다면 이 3차도 넣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주권 시민권자만 된다라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글 검색해서 드림 포럴 가이드라인,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페이지 3쪽에 요 문구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8 USC 뭐 1641 그래가지고 퀄리파이드 에리언이면 퀄리파이드 에리언이지 왜 이걸 써놨냐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가버먼 홈페이지예요. 이거를 이게 19일 업데이트 됐죠.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시면은 한 40 몇 장 되거든요. 이거를 링크를 받아서 노트북 LM하고 재민이한테 학습을 시키고 답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난민까지는 돼요. 펄메넌이니까. 완전히 넘어오는 순간 못 돌아가니까 주고요. 나머지 다카, EA, H1, 뭐 J1 같은 경우는 템포럴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제를 걸기 때문에 안 주는 돈으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이 가브먼 홈페이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변수는 앞으로 단기간에 안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680점부터 된다고 했는데 왜 기빙트리 너희는 700점부터 받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드림 포럴이 안 됐을 때 2차, 3차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들의 미니멈 리퀘어먼트까지 제가 알고 있어야 변수가 안 생기죠. 집을 살라 그랬는데 이 돈이 안 돼서 내가 에스크로 캔슬도 해야 되고 뭐 인스펙션, 뭐 감정 한 2,500, 3,000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왜 버리냐고요. 2차, 3차 차선책을 들여서라도 집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면은 미니멈이 700점이 돼야 된다인 거고 드림 포럴 신청할 때 이런 폼을 쓰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집 주소도 없이도 쓸 수 있나요?의 질문에 반은 맞아요.
가격은 쓰셔야 돼요. 드림 포롤 애들이 심사를 한번 하거든요. 집값, 대출 금액,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왜 그 집 코드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LA에서 신청할 때 몇 프로, 뭐 샌디에고에서 신청할 때 몇 프로, 뭐 산타디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편애하면 안 돼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엑셀에 24년도 그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전체 인구수의 퍼센티지 뭐 25%뭐 10% 이래 가지고 많이 사는 사람한테 왜 우리도 그 미국도 그 주에 만약에 인구수가 많으면은 상원, 하원, 의원이 많아지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많이 사는 카운티에서 많이 뽑히고 적게 사는 집에서는 적게 뽑히는데 LA 카운티 신청해 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사버리고 샌버나디노 가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이 막 오렌지 카운티 사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차별하면 안 되니까 정부 돈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 룰을 적어 놨는데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몰려 있는 데가 하이 인컴 트랙 중산층 고소득층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한인들은 막 7대 1, 8대 1 그러는데 히스패닉 애들이 막 3대 1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하임 살고 저기 뭐 리버사이드 살잖아요. 리버사이드 땅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작은 땅에서 요 집 코드에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계산을 했냐면 23년 4년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했어요. 작게 하고 뭐 아는 사람만 받아주고 하다가 저희가 작년 중간부터는 그냥 이 표본의 크기를 늘리자. 100명, 150명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컨버전은 뭐 3%, 5%, 10% 이러면 저희도 사실은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드림 포럴이나 이런 프로그램 안 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좀 주저하는데 표본을요 500명, 1000명으로 늘려버리니까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AI를 만들어서 제가 다 하지 않고 저희 팀 멤버들 오늘 폴씨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 지금 배정이 될 거예요. 저희 이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가능하면 24시간 내에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1차 대출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뭐 이 집을 보든 저 집을 보든 할 거 아니에요. 바우처가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이제 뽑히면 뭐 아무개 이름 나오고 바우처 이름 나오고 요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one of the last buyer거든요. 익스프레이션이 2월 2026이죠. 이분 1000번 이상이에요. 1년 9개월 기다려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집어넣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짜리 집 사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죄송한데 60만 밖에 안 돼요 하면은 60만에 그냥 넣으세요. 60만 받았다가 나중에 100만 불 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15만 불까지는 다 배정을 해놨어요. 벌써 한 사람당. 그러니까 15만 불 다 받아야 될 사람이 10만 불만 신청하다 보면 땡큐 그러고는 그냥 바로 주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싱글 둘이 같이 신청했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작전을 짜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 그거 기준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내가 이 빌린 돈의 20%를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불을 빌려서 만약에 10만 불 집값이 올랐다. 그럼 8만 불 꽁으로 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돈 벌려 그러고 판을 다 짜놨으면 저는 어포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파도가 오면 한번 휩쓸려 가보는 것도 잡고 가보는 것도 2년 있다가 팔면 되는데 그 팔았을 때에 이 집값이 오르냐 어떻게 네가 장담할 수 있냐는 캘리치 FA 말고 다른 프로그램 지금 10개 이상이 지금 다발적으로 돈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남가주한테. 북가주 없어요. 샌디에고도 없어요. 여기 지금 올림픽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 있죠. 여기 경기장부터 해가지고 요만큼이에요. 딱. 반경 한 65마일밖에 안 돼요. 여기서 돈이 지금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에 75만 불짜리 집을 산다면 이런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에스크로와 타이틀 회사가 이 모든 서류를 다 해주는데 타이틀 회사가 에스크로를 고용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회사가 지가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피델리티 타이틀이라는 회사가 에스크로 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서류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에스크로는 A 회사, 타이틀은 B 회사,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특이점으로 이 두 개 엔티티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회사는 내 집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에스크로 회사는 내가 보낸 돈, 셀러한테 나중에 줘야 될 돈,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
돈 받아야 될, 돈 줘야 될 사람 모두를 그냥 밸런싱 해주는 약간 회계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70만 5천 불 집을 사시는데 대출 금액 1차, 지원금 2차, 그다음에 본인 조언 이래 가지고 계약금까지 해가지고 2만 9천 불 주고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든 케이스가 이렇냐? 이렇지 않아요. 싼 집은 클로징 코스트가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비싼 집은 클로징 코스트가 더 싸요. 왜냐하면 클로징 코스트가 변동 비용하고 고정 비용 이렇게 나뉘는데 고정 비용은 내가 지금 일을 하든 나중에 일하든 똑같은 돈 주고 해야 되는 거고 변동 비용은 내가 클로징 날짜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대출 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대략 3%에서 3.5% 정도 계산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쭉 받아온 질문들을 나름 추려봤는데 하나씩 그냥 고급을 해볼게요. 배우자가 7년 내 집을 소유했어도 신청자가 자격이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40 tax return, personal tax return에 어떤 주소를 내가 principal address로 등록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바꾸기 늦었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아직 뭐 서류가 아직 안 됐다. 덜 됐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리뷰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코사인으로 넣을 수 있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 코스트를 지원금을 써도 되냐? 됩니다. 20% 지원을 받아요. 20% 지원을 받는데 15%는 다운을 쓰고 5%는 클로징 코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융자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6.0을 썼다면 5.0 혹은 그 이하가 됐을 때 재융자 한 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했을 때 상환하거나 뭐 갚아내면 됩니다. 집을 팔 수도 있겠죠. 그때는.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집값의 20% 혹은 15만 불. 자, 50만 불 집이다. 그러면은 집값의 20%인 10만 불만 지원받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75만 불 했다. 그럼 그 이상을 했다. 그럼 15만 불 캡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80만, 90만 가면은 모기지 인슈런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모기지는 보험도 내야 되니까 집값을 5%까지 추가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맥시멈 다운 페이먼트 컨트리뷰션은 이제 20에서 23만 불 정도가 되겠죠. 100만 불 넘어가면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인컴 리밋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에퀴티 쉐어가 뭡니까? 내 질문은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의 돈을 빌려서 기회비용으로 삼고 내가 나중에 돈 다 썼을 때 이제 필요 없을 때 상승분의 20%. 이 상승분은 켈레이 HFA 랜더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나가요.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아는 부동산 선생님들이 아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켈레이 HFA 서티피킷 갖고 있는 감정사가 나가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켈레이 HFA 돈을 보호해주는 직원이니까 아니 집값 80만짜리인데 왜 75만에 감정을 해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니큐티를 주는 게 손해 아니냐? 손해지만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무이자로 15만 불 누가 주는데요. 그리고 30년 텀이래요. 그러면 바로 가야죠. 바로 써야죠. 만약에 가족분이 삼촌이 집을 만약에 현금으로 사고 내가 거기 살면서 렌트 겸 뭐 모기지 페이먼트를 대신 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게 그 렌트 3천 불 내면서 모기지 페이먼트 6천 불 내는 게 말이 되냐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랜드로드한테 렌트를 자꾸 주면 남 부자 만들어 주는 거고요. 내가 부자를 한 번이라도 작은 부자, 큰 부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한 10억까지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예를 들어 라면을 먹는다라거나 아니면 현대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가는 거는 진짜 좀 테크닉이 필요한데 캘리포니아는 좀 특이하게 집 두 채 정도만 있으면 이제 밀리언 가잖아요.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다 이제 상승 구도를 지금 잡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100만 불로 산다 그러면 집의 메인인데 그러지 않고 조금 내가 순서를 좀 정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친구랑 공동 구매하게 된다면 5대5로 수익을 배분하면 됩니다. 다카는 안 되고 first time home buyer, fourth generation buyer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무주택이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 안 계신다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탁 그 foster care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분류되니까 뭐 체크리스트에서 물어보는 first generation 뭐 부모님 정보 이런 거 이제 웨이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대출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한국에 있는 분이더라도 영문 이름을 쓰세요. 그 FTA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산을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미국 오면은 안 된다, 이제 잡아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금융법이 작년 12월에 바뀌어서 LLC 같은 법인을 세워도 개인 이름을 다 이제 주게끔 돼 있고 여권 가지고 은행 오픈 못하게 그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드림4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신용조회를 함과 동시에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는 누구고 얼마 번다 딱 나오는 거고 센서스 트랙이 3년마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보링 뭐 할 때 뭐 영주권자가 뭐 그거 체크를 받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상품들을 자꾸 써는 게 뭐냐면은 이 타운 내에 뭔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살고 얼마 벌고 뭘 하고 사 이걸 딱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건 퍼블릭 데이터로 바뀌어요, 저희 개인 정보가. 그래서 공지가 다 돼 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어쩌자고 하길래 그리고 막 이렇게 신청하면은 개인정보 유출되고 트리거 리드라고 신용조회하면 막 전화가 막 와요, 또. 합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정확한 이자가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리드를 판다. 그래서 신용조회 비용이 한 135불 해요. 그 파이카라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네가 또 되팔아요. 35불씩, 40불씩 받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를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사야 돼. 난 지금 돈 벌어야 돼. 나중에 내가 이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운페이 지원금 줄 수 있을 때 받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대출 중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데 학자금 대출이 유예해 버리면은 밸런스의 1%를 저희가 까거든요, 계산할 때. 근데 income driven repayment이라고 저희가 어떤 금액에 얼마를 내가 낼 수 있다, 내고 싶다, 아니면 낼 수밖에 없다를 증빙서류를 낸단 말이에요. 뭐 차일드 서포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 렌트 어그리먼이랑 뭐 해가지고 남는 돈이 얼마 없는데 진짜 나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영원도 봤어요. 1,300불 내는 닥터가 $0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월급이 2만 불인데 학자가 그러니까 뭐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하다 보니까 닥터가 내놓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막 BMW를 뽑고 이래서 막 대배 완전 이렇게 빚에 묻힌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문서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룸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조회를 했을 때 $0로 찍혀 있으면은 DTI 계산할 때 제로로 저희가 봐 드릴 수 있습니다.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1, 8:1 정도 보시면 되고요. 컨스트럭션 론은 안 되고요. 클로징은 그린라인 같이 이런 뭐 third party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면 뭐 20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컴이 올라가면 그린라인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러셨죠.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디스퀄리파이를 시켜요. 신청도 안 하고. 왜냐하면 보세요. 신용조회 135불, 그 다음에 8시간 수업 100불, 그 다음에 캘리치페 1시간 15불. 그럼 당장에 한 300불 써야 되는 거죠. 내 시간은 뭐 내 노력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1억 5천, 그러니까 환율은 2억이죠. 거의 1억 8천, 2억 사이잖아요.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되고 안 되고가 뭐 당일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6개월, 1년 지나고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룸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드림 포롤 프로그램 클로징 코스트는 제가 좀 이따 고오버를 하고요. 제가 쭉 고오버를 하고 중간에 나중에 끝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리파, 미파 해야 되는데 리파는 16만 1천 불을 주는데 16만 1천 불을 딱 끊어서 주는 게 아니라요. 부채 비율을 기준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디스크립션 보시면 up to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3만 불 받는 사람, 5만 불 받는 사람 다 케이스마다 다르고요. 미파도 마찬가지예요. 11만 5천 불까지지만 저희가 심사를 했지만 저쪽에서 심사했을 때 11만 5천이 아니라 8만 불을 줄 수도 있어요. 7만 5천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엑셀 차트를 주거든요, 저희한테. 계산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화재 보험이 뭐 0. 대출 금액이 0.2다, 0.3다 이렇게 쓰지만 걔네들이 봤을 때 아닌데 화재 지역인데 좀 문제 있는데 1.0으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놀쓰리지나 뭐 이런 데 있죠. 환불 많이 나는데 그런 애들한테 잘못 걸리면 계산이 확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큰 돈을 주니까 항상 줄 서고 받아야 되는 돈 중 하나인데 원래 한 분기마다 주던 돈이 매달 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지금 다음 라운드가 2월 4일입니다. 밉하고 15가구. 그 다음에 리파, 저소득층 받을 수 있는 거는 3월 4일에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언더의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다운페이 없이 드림4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하고 싶다 하면 이 프로그램이랑 그린라인이랑 합치면 그린라인은 3만 5천 불 끊어서 주거든요. 바로 체크로 바로 줘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좀 쉬워집니다. 리파는 하우스홀드 사이즈, 아까 그 드림포롤은 대출 신청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기준 인컴 리밋이었는데, 리파, 미파 혹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헤드카운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컨설팅 하신 분들 중에서 24년도에는 제가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남편이랑 뭐 아이랑 해서 4명인데 다음에는 아버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럼 하우스홀드가 5가 되니까 갑자기 대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하기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만약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만약에 너무 늦어서 시간이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챗GPT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언더라이팅 PDF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너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걔가 질문을 또 물어봐요. "너 얼마 벌어? 너 누구랑 파일링했어?" 그 Q&A 해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그냥 세컨드, third opinion 리더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파 같은 경우는 84,000불부터 해가지고 228,000까지예요. 인컴 리밋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지금 대출 신청 들어오는 곳들을 제가 좀 써봤고요. 나머지들도 됩니다. 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원래는 미파 120, 151 했는데 120이 이제 단일화가 돼가지고는 돈을 좀 더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시민권자만 돼요. 이제 첫 집 구매자 3년 기록만 있으면 되고요. First time home buyer, first generation buyer는 필요 없어요. 원 유닛이어야 되고, 이거는 특이하게 manufactured home도 됩니다. 가건물인데 텍스 내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에다가 공구리 치고 시멘 부으면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표현을 해요. 이게 산발이가 몇 개 달려 있냐,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있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지었냐. 이게 자동차 살 때 보면 우리가 make, year, 모델 이렇게 나오죠. 매니팩처 홈이 딱 그렇게 생겨서 계약서가 나와요. 차 사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텍스를 낸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시큐리티 어그리먼이라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차를 사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고 좀, 어, 좀 특이하지만 그것도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또 받을 수 있겠죠. 지마스라는 사이트를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 왜 여기 가셔가지고 이 집이 지금 이 대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알아볼 수 있고요. 스탠다드 세일, 뱅크 어프로브드 숏세일도 되고요. 포클로즈 홈도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빈집만 됩니다. 렌틀 집을 내가 만약에 셀러가 지금 렌탈 뭐 지금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레귤러 트랜잭션이라면 렌터가 나가고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60일 룰을 주고 기회가 유예를 주는데 이거는 신청 자체를 못 해요. 무조건 빈집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occupied by seller or caretaker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enant occupied home은 안 된다는 거죠. 셀러가 이 집 팔거나 다른 집 갈 거야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있다면 caretaker인 거예요. 부모님이 90세인데 제가 부모님 모시려고 들어가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다. 내가 tenant occupant는 아니지만 이거 양해 좀 해달라라는 서류를 이제 시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이제 대출 심사가 됩니다. 특이하죠? 셀러의 컨디션까지 내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크로가 45일 정도 필요하고요. 기빙 트리는 한 일주일 반에 끝낼 거예요. 근데 LAHD 기관에서 걸리는 게 3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프트 펀즈,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 맥스는 10%다. 그리고 파이코는 700점부터 660점부터 되지만 DTI 50을 가서 50만, 60만, 70만 좀 조금 더 좋은 집을 가시려면 신용점수 70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영끌을 좀 싫어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36%의 미니멈 뎁투 인컴, 맥시멈 50% 부채 비율. 그럼 내가 10,000불을 벌잖아요. 하우징 페이먼은 3,600불보다 낮으면 안 되고요. 자동차 페이먼, 뭐 스튜던론 다 해가지고 5,000불이 더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룰을 2가지 적용을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특이한 게 현재 버는 돈 곱하기 10일 해가지고 인컴을 정해요. 그래서 오늘 컨설팅 한 분 중에 나는 23년도에는 3만 불, 25년도에는 5만 불, 지금은 7만 불 번다 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아울리 웨이지 받으면 다 에버리지를 하거든요. 다 더해서 나누기 24개월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이하게 현재 인컴 3개월치 곱하기 3개월치 나누기 3개월 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2개월을 해요. 그러면은 에버리지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겠죠. 근데 사인 노트는 인컴 리밋이 올라가니까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다 2달, 석 달, 뱅크 스테이트먼트, 액세서리를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6개월치를 봐서 인컴이 갑자기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을 하고 거짓말하는 걸 잡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넷 인컴 3만 불 보고했는데 올해는 내가 10만 불 보고해가지고 좀 더 많이 버는 것처럼 해서 신청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공식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빌린 만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빌린 게 만약에 20%를 빌렸다, 30% 빌렸다, 그럼 집을 팔았을 때 30%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팅할 때 좀 쉽죠. 더 큰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1만 5천을 만약 받았다면 이 집 시나리오 60만 불 기준으로는 19.17%를 빌렸기 때문에 여기 모기지 인슈런스도 발생했죠. 근데 집을 되팔 때에 이 19.11, 17% 돌려주면 됩니다. 개인 돈은 1%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개인 돈 1% 있으니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가주 특성상 계약금을 보통 집값의 1%에서 3%를 주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계약금 딱 준비됐다 싶으시면은 문의를 주세요. 1%든 3%든 상관없어요. 로케이션은 다 바꾸면 되니까. 저희 또 어떤 바이어는 드림포를 했다가 온타리오 프로그램으로 갈아탄 손님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은 돈이 아예 없는데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HOP 프로그램. HOP 80은 오늘 셧다운이 됐어요. 오늘 셧다운 됐고 6월 중순에 오픈 다시 한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스킵을 하고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housing.lacounty.gov 가서 주소 치면은 yes and no가 나옵니다. HOP 120은 집값 85만 불 혹은 그 이하의 드림포롤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드림포롤의 약간 하위 버전이에요. 20% 혹은 8만 5천 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CLTV 105%까지 되니까 이것도 그린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랑 같이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HOP는 그린라인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클로징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개인 돈은 집값에 뭐 비례하지 않고요. 토탈 펀드 20만 불 넘어서면 안 돼요. 다운페이 지원 받은 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컴 리밋은 HOP 120이니까 8만 9천 불부터 16만 8천 불까지 가고요. 이거는 드림포르랑 같이 쉐어드 어프리시에이션을 해요. 근데 몇 년을 살았냐에 기준해가지고 이 퍼센티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년 안에 집을 팔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 돈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혹은 쓰더라도 전략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집값이 더 비싸기 전에 빨리 감정해서 빨리 줘버리고 워커웨이 해야 되겠죠. 근데 16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빌린 돈만 갚아주고 상승분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뭐 켈레이체프웨이 같은 경우는 렌트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30년 론텀이고 그러니까 그 켈레이체프의 직원들도 상환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하면서 전제를 건 게 재용자 하면은 돈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도 변경은도 파악할 수 있고 이자도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렌트를 못 놔요. 거주하는 게 한 번이라도 IRS를 통해 가지고 주소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걔네들이 쫓아옵니다. 갚으라고. 재소가 없으면은 한 60일 뭐 70일 기간도 안 줘요. 막 3일 안에 갚아, 5일 안에 갚아 뭐 이딴 소리도 하니까 정부 돈을 빌리실 때는 파이팅 하시고 잘 알고 쓰시면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은 아직 신청이 안 되세요. 나머지 뭐 라미라다가 제일 많고요, 사실. 그 다음에 산디마스 많고 여기 하와이안 가든 여기 많고요. 그래서 첫집 구매자 뭐 드림포르랑 또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고 그린라인은 LA 카운티 전체가 다 커버됩니다. 이 매핑에 보이는 모든 지역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점은 집값이 75만 원 넘어서면 안 되고요. 원유닛이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 드림포로랑 똑같아요. 인컴 리밋은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특이하게 5월에 올랐죠. 그래서 26년 5월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되게 특이하게 인컴 리밋이 런칭할 때 한번 오르고 그다음에 중간에 얘네들은 피스컬 이어가 중간이에요. 프로퍼티 텍스도 우리가 왜 7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보잖아요. 그것처럼 얘 인컴 리밋 보는 애들도 계산법을 그렇게 돌리니까 25년, 26년 왜 26년, 25년도 정보를 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가든그로브는 DTI 45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11만 불 주거든요. 이게 인컴 리밋이고요. 가든그로브 C에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뎁투 인컴 50%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45%까지만 되니까 HA가 조금 비싸다. 그런 거는 좀 신청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애나하임도 애나하임 마이 비긴이 있고 그다음에 애나하임 홈이 있어요. 마이 비긴이라는 10만 불 주는 프로그램은 새 집에만 가능하고 새 집 빌더한테만 주는 약간 스페셜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애나하임의 새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시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집, 리세일 집을 만약에 보신다면
5만 불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애나하임하고 애나하임 힐스 둘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특이한 게 쿼터마다 그 정부에서 그 시리에서 우리 미디엄 세일즈 프라이스가 이 정도니까 이 이상은 못 써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지금 Q1은 91만 불 정도라고 보시고 집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드림포로랑 되게 비슷해요. 저희한테 1차 대출 승인 받으시고 바우처 통해 가지고 신청 바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온타리오. 온타리오도 드림포로랑 비슷한데 특이점이 쉐어드 에퀴리가 있어요.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에퀴리 쉐어가 줄어들어요. HOP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5년씩 자릅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또 만약에 제가 5년 차 때 30% 줘야 될 돈을 안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팔고 이 내야 될 돈을 1031 하듯이 넘겨요. 다른 집으로. 근데 그 조건이 되게 특이한 게 온타리오 내에 새 집이 있어야 되고요. 거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10년 내에 두 번째 집까지 팔아버리면은 유예한 돈 갚아내라. 그럼 두 번째 산 집은 10년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계산법으로 돌아와 가지고 계산이 다시 드롭다운이 됩니다. 그 서브오디네이션은 뭐냐면 CT 프로그램 말고 1차 금융위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거는 다 컨벤셔널 론이라고 이렇게 업프런트 모기지 인슈런스라 그래 가지고 모기지된 보험을 돈을 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인데 얘는 FHA 론을 쓸 수가 있어요. 합쳐서. 그래서 뎁투 인컴이 56%까지 올라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히스패닉들 그런 분들 막 3명이서 같이 신청하는 분들한테 딱 적합한 거죠. 차 한 대 두 대씩 다 있으시고 카드비 한 3만 불 갖고 있으면서 집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이 프로그램이 또 되게 잘 맞아요. 신청하는 법을 보시면 저희가 신청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홈페이지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커스텀 링크 보내드려 가지고 그걸 누르셔서 할 수 있는데 구글 아이디나 애플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이제 밸리디를 할 수 있고요. 했다고 가정하고 넘기면 여기서 혼자 신청할 거다, 다른 사람이 신청할 거다 이렇게 떠요. 카운팅 하시고 진행하면 이 AI 시스템이 같이 살고 있는 부부는 한 사람으로 분류해 가지고 한 명분의 이 크레딧 리포트를 받고요. 만약에 메일링 에드에서 두 개가 디텍이 되면은 두 명분, 세 명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사는데 두 명분 요청했어요라고 한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파셜 리펀드 바로 나가니까 걱정 마시고 집 주소는 여기 클릭하시면은 USPS 설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다 그러시면은 TBD, To be determined라고 쓰시고 패스하면 됩니다. 이 집 코드랑 스테이트는 왜 필요하냐면요. 카운티마다, 시리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빨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도 꼭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출 신청 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텍스랑 인슈런스 같이 낼 거냐. 왜냐하면 어떤 대출 상품은 뭐 텍스 인슈런스를 따로 낼 수도 있고 어떤 상품은 무조건 같이 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살 거냐, 뭐 콘도냐, 싱글 패밀리냐, 뭐 아니면 뭐 어떤 타입의 론을 할 거냐, 주택 구매할 거냐, 재용자 할 거냐 인 거고 쭉쭉쭉 써가지고 신용 점수도요. 이거를 왜 쓰냐면 아마 다음 달쯤에 런칭 될 거예요. 요거 끝내면 바로 30초 안에 대출 승인 나오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출 담당자를 안 기다리고 1차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대출을 좀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1대1 대면할 수 있도록 좀 바꿀 거예요, 시스템을. 근데 오늘은 요 점수는 그냥 크레딧 칼마나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대충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론 오피서가 없다면 그냥 블랭크로 넣어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것만 또 담당하는 그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연결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 뭐 시티즌십 쓰시고 메리럴 스테러스 다 쓰시고 여기는 10번은 내가 거주하는 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우처 신청하는 그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봐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최근 이사한 적이 있냐, 그 다음에 내가 뭐 회사가 바뀐 적이 있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느냐, 그리고 메인 소스 인컴이 뭐냐, 텍서블 인컴이냐, 넌 텍서블 인컴이냐. 그러니까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텍서블 인컴 월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 페이먼트 내주는 넌 텍서블 인컴이 또 있어요. 넌 텍서블 인컴은 우리가 115%를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는 돈이 아니에요. 가브물 론은 125%까지 써줄 수 있고 컨벤셔널 115%까지 써주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보면은 하우징 페이먼트 우리가 어떤 그 되게 그 브라이트 하신 분은 돈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텍서블 인컴은 이 1번 어카운트에 넌 텍서블 2번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2번 어카운트를 제끼고 1번만 넣으면 또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직증명 정보를 쭉쭉쭉 써주시는 거죠. 회사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내가 얼마 버는지, 그다음에 어떤 어카운트에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 부채 비율 같은 거, 뭐 자동차 500불 있다 그럼 여기도 500불 써주시고, 그다음에 집이 있으시면 예스 누르셔가지고 타주에 아까 드림 포로할 때 왜 텍사스나 뭐 알라바마에 집이 있는 분도 살 수 있냐 이런 거 정보 써주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 내가 뭐 뱅크럽시 했냐, 숄세일 했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이거 외에 다른 빚이 또 있냐 이런 것들 쭉쭉 물어보는 거고요. SNS 이건 왜 물어보냐면 뭐 한국인을 빨리 해주고 뭐 히스패닉을 늦게 해주고 이래 버리면은 저희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함 써주시고 날짜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풀 같은 경우는 오퍼 쓰기 전 오늘 이자가 얼마예요? 알아보는 건데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드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바우처가 2월 21일 딱 한 달 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조회를 오늘 해야 뭐 회복을 하든 뭐 뭘 하든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센트 주셔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요. 예전 같았으면 뭐 폼 보내고 사인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이제 전산으로 빠르면 1분, 늦어도 5분 안에는 대출 신청 결과까지. 진짜 이게 W2 인컴이고 21만 적게 버시고 오렌지 카운티 산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1분 컷이에요. 대출 승인이. 근데 뭐 나는 오버타임을 얼마고요, 보너스가 얼마고 이렇게 좀 복잡해진다. 아니면 난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이틀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류들이 자영업을 했다 그러면 다큐ment 리스트, 월급 받는다 그러면 이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업로딩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오늘 정보들 좀 더 딥다이브로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회사 인스타그램, 그 태그는 다 기빙추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로 만약에 대출 상품 뭐 설명회나 이런 거를 이런 애들은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다 보시려고 싶으면 영어로 들어가시면 되고, 한국어는 필력인 몰기지로 들어가시면 이제 한국어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참석했던 이 폴 씨랑 저랑 대출 신청 링크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그냥 하나씩 찍으셔가지고 저장해 놓으셨다가 Q&A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